자, 그 다음에 133페이지 기본윤리 있죠? 없어요 거기? 있죠? 밑에 그 위에 표 보니까 기본윤리는 최근에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죠? 확인 설명부터 쭉 나와있죠? 기출이 자, 기본윤리는 간단히 보시는데 밑에 박스 밑에 품위유지 공정중개 의무 있죠? 의무 이행자만 딱 구분하시면 돼. 1번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다 등록증 자격증 다 있죠? 전문 직업인 대우해주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야. 그래서 기본 윤리가 세 가지 품위유지 밑줄 신의성실 밑줄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죠? 그러면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돼. 방금 전에 성관주의 의무가 있었나요? 성관주의 의무는 지금 있나요 없나요? 읽은 데서 없죠. 그 말은 성관주의 의무는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이지 성관주의 의무는 법 규정 X 판례 O 그렇게 전체적으로 물으면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 하면 뭐 성관주의 의무는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성관주의 의무. 그래서 넘겨보시면 중간에 박스 밑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있죠. 성관주의 의무는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리인이 의리한 본지 취지에 따라서 어떤 주의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성관주의로서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게 시험에 최근에 나왔어요. 시험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성관주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왔다고. 틀렸죠?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렇게. 그래서 셋째 줄 이는 성관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둔 것은 아니고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이다.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고 밑에 판례가 있나요? 판례 있죠? 첫 번째 판례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과의 법률관계하면 어떤 계약은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가 유사하므로 거기까지 한 개. 방금 읽었듯이 둘째 줄 어떤 주의로서 성관주의로서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것보다는 옆에 비밀 준수 의무 있나요? 거기에 최근에 단문식 두 번 나왔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 밑줄 방금 전에 기본윤리로서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누구까지만 소속 두 사람만의 의무가 세 가지였죠. 지금 표현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네. 등 하게 되면 앞에 한번 들어보신 게 이중 소속은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면 모두 다 금지한다. 이중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보조원, 사원, 임원이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사원, 임원이 될 수 없죠. 등이란 말은 현재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모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 사원, 임원 모두를 말하고 좀 이따가 의무조 나와요. 밑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줄 하시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또는 다른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제외하겠다. 그 말은 비밀 준수 의무는 예외가 있다 없다? 제외한다. 예외가 있죠. 그런 경우를 빼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 준수하라 그 말이죠. 언제까지 준수할 것인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 밑에 양가로 이번에 의무자 및 준수기간 있죠. 첫째 줄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원, 임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 사람을 다 표현할 때 뭐라 한다고요? 등 이렇게. 둘째 줄 뒤에 또한 비밀 준수 의무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기간뿐만 아니고 밑줄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이다.
비밀 준수 의무는 예외가 있는데 비밀을 준수하란 말은 업무를 떠난 후까지 준수하라 그 말이죠. 업무를 떠난 후다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폐업한 후에도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라 그 말이고, 소속이면 보조원이면 고용관계가 뭐 종료된 후에도 입을 다물으라 그 말이죠. 예외가 있다 그랬죠. 예외가 있단 말은 셋째 줄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와 비밀 준수 의무가 충돌할 경우 확인 설명 의무가 우선한다는 말은 보세요. 여기 중개 대상물에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가 가처분 등기가 있다. 매도인이 내놓은 물건에 가등기 가처분 등기가 있죠. 이건 매수인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비밀 준수 의무하고 확인 설명 의무가 충돌되죠. 지금 매도인의 비밀은 준수해야 되고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비밀 준수 의무하고 설명 의무가 충돌되면 뭐가 우선하므로 설명 의무가 우선한다 그 말은 이때는 비밀이다 아니다. 비밀이 아니니까 그때는 설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소송 절차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정언하는 것, 정인으로 출석해 정언할 때 소송 절차란 말은 분쟁 해결 절차 아니야? 그때는 정인으로 채택되면 나가서 입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업무를 떠난 후까지 준수해야 한다. 제재가 특이한 것이 있어요. 비밀을 누설했다. 제재가 뭐예요? 1-1입니다. 1-1인데 단 동그라미 이는 비밀 준수 의무는 쭉 밑줄에 보세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나요? 비밀 준수 의무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므로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를 했다면 이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뭐? 반의사불벌죄.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1-1이죠. 처벌되는데 피해자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비밀을 누설해서 1-1 처벌 대상이 되었죠. 그러면 1-1 처벌하려면 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상 절차에서 피해자가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피해를 본 피해자가 판사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비밀을 누설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판사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 판사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반하여 1-1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줄이면 반의사불벌죄란 말은 3-3, 1-1이 2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개 요거밖에 없어요. 비밀 누설한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다. 그래서 지금까지 2번 정도 단답식으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됐죠?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교부 있죠. 타이틀 밑줄 하시고 넘겨보시면 138페이지 목차만 일단 보고 제가 정리할게요. 2번에 확인설명 의무 밑줄, 1번에 이 있죠. 이고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139페이지 맨 위에 확인설명사항 있죠. 별표. 이건 꼭 암기를 하셔야 돼. 4월까지는 암기를 꼭 하셔야 돼. 그래야 나머지 연관되는 암기사항이 쉬워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일단 확인설명사항에서 D급 보시니까 어떤 금액? 예정 동그라미. 확인 설명하는 단계는 계약서 쓰기 전이죠. 예정 금액이 나와야 되고, 밑에 가보시면 맨 밑에 지 어디 있나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뭐? 취득 동그라미. 밑에 이전 X.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밑줄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설명사항이다.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고, 밑에 판례는 다시 봐야 되고요. 넘기시고 3번의 소유자 등의 확인 밑줄, 4번의 상태 자료 요구권 밑줄, 옆에 페이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등의 의무 밑줄 넘기시면 오늘 프린트물 봐야 되고 같이 143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밑줄. 넘기시면 동그라미 3번 144페이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필요적이다 그 말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그 말입니다. 이제 가격만 확인해 보면 거래계약서 쓴단 말은 계약이 체결되었단 말이네. 그러니까 박스 안에 네 번째 있죠. 어떤 금액. 이제 예정자 빠졌죠. 거래 예정 금액 X3 적으시고. 비업의 권리 이전 내용 있나요? 이전 동그라미 하시고. 자, 거기까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뭐 내용이 간단하니까 함정만 체크하시면 돼. 이제부터는. 자, 중개 계약을 했다는 말은 손님이 가게 와서 일을 맡겼죠. 중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했죠. 계약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손님이 내는 물건이 있겠죠. 중개 대상물을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이 조사 확인하여 설명을 한다고.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확인 설명을 해야 하는데 확인 설명사항이 9가지 있는데 유독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처럼 환경 조건은 건축물 대장이 없겠죠. 현재 상태는. 그러면 주인에 가서 물어봐야 잘 알 거 아니야? 상태는 공부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상태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인 집주인한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자료만? 상태에 관한 자료만. 공부상 확인이 안 되니까 집주인 찾아가서 요구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소유자 확인해야 되겠죠. 소유자 확인하려면 소유권 확인은 뭘 통해서 확인하고? 등기부. 그럼 지금 내 가게 물건 내놓은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뭘 보면 되겠어요? 주민등록증 보면 되겠죠.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는 말, 할 수 있다는 말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거꾸로 상태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단 말이고 이미 그 사람이 소유자임을 알고 있으면 내가 물어볼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확인 설명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거래계약서 써야 되겠죠.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뭘 써주는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는 왜 쓴다 그랬어요? 증거로 남겨두라 그 말이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한 내용이 소속이 확인 설명한 내용이 후에 사고가 손해를 가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고의과실로 손해 갈 수 있죠. 그 경우에 대해서 자필 서명도 하고 및 날인도 해야 한다. 앞에 전속 중개 계약서에는 서명 및 하는가요? 서명 또는이었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손님에게 교부하고 보존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의무사항은 크게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요구하고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보충조항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두 가지이고 그러면 요거 확인 설명해야 한다.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해야 한다. 요 의무사항을 정리할 때는 항상 네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 확인 설명은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의무자. 확인 설명을 언제 할 것인가? 시기. 확인 설명은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가? 대상자. 확인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네 가지를 꼭 짚어야 되고 보통 시험에서 틀리게 만드는 것은 확인 설명해야 할 시기하고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하는 시기하고 대상자 요 두 가지를 틀리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해야 할 사람은 의무자는 누구인가? 언제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고 누구에게 교부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요 네 가지가 꼭 짚어져야 돼. 자, 그러면 책을 보시기 전에 확인 설명해야 한다. 작성 교부 보존에 요거 한번 적어보고 책을 봅시다. 확인 설명해야 한다. 누구겠어요? 확인 설명해야 한다.
개업 공인 중에서 의무사항은 당연하겠죠. 법인이면 누가?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그런데 소속도 확인 설명할 수 있나 없나요? 소속 공인 중에서는 확인 설명 의무자는 아니에요. 소속 공인 중에서는 개업 공인 중에서나 대표자 책임자가 다른 일 하고 있어서 바쁘면 지가 대신 할 수 있어 없어요? 소속은 확인 설명 의무자 아니에요. 그 확인 설명해야 한다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은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고. 해야 한다 할 때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언제 확인 설명합니까? 언제까지? 확인 설명하는 목적은 중개 계약을 했다. 그 말은 중개 의뢰 받았죠. 중개 의뢰 받아서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하는 게 확인 설명 아니야. 민법에서는 계약 체결 이렇게 하죠. 공인중개사법은 계약 체결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개를 하는 것은 계약을 중개하죠. 계약을 중개한다는 말은 확인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중개한다는 말은.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었다 말은 중개가 완성되었다 그 말인데 확인 설명은 계약 체결 전까지 하는 거죠. 계약 체결 전까지다 그 말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하는 게 확인 설명이에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같은 말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설명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한 자료 가지고 매매 계약을 중개한다. 그러면 설명은 매도 매수인 쌍방에 대하여 다 할 것인가 아니면 매수인에게만 할 것인가. 매도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매도인에게 설명한다 그 말은 네가 내놓은 물건을 내가 대장 보니까 진짜 무거동 100번째가 맞더라 이렇게. 소유자 진짜 니께 맞더라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은 그 정보에 대해서 그 물건에 정보가 없는 매매계에서 매수 중개 의뢰인, 임대차 계약이면 임차 중개 의뢰인, 매수인은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이죠. 임차인은 임차권을 취득하고자 하죠. 이걸 줄여서 권리 취득 의뢰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그럼 거꾸로 매도 임대는 매매 계약한 매도인은 잔금 받고 등기 넘기면 소유권 이전하고자 하죠. 임대인도 보증금 차임 받고 임차권을 넘기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권리 이전. 매도 임대인은 권리 이전 의뢰인이라고 매수 임차 의뢰인은 권리 취득 의뢰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설명하는 방법은 이 사람은 법 지식이 없죠. 지금 물건에 관한 정보가 없죠.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구두로 설명만 하면 되겠어요?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인할 때 대장도 보고 등기부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확인할 때 발급받은 등기부나 대장 등은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나오면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언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만?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확인 설명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중개하게 되는 대상자가 매수인인데 친구일 수 있나 없나요? 친동생일 수 있죠. 부모님 아파트 중개할 수 있죠. 어쨌든 중개하게 되면 내가 네 아파트는 내가 공짜로 구해줄게 할 수 있나 없나요? 무상으로 해주겠다 할 수 있나 없나요? 있어도 확인 설명 의무는 예외가 없어요. 민법에서 건저당 비우시면 건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되면 등기부에 반드시 공시할 내용이 있어요. 이 부동산 대상으로 현재 빌려서게 되는 최고액은 얼마인가?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공시해야 돼. 그러면 건저당이 있으면 등기부에 나오면 등기부에 공시되는 것이 채권 최고액은 공시가 된다고. 부동산을 담보로 건저당 설정했어요. 채권 최고액 3억 잡았다고. 그럼 빌려서는 최고액은 얼마라고? 3억이죠. 3억. 그러면 내가 돈이 필요 없으면 3억을 잡아놨는데 한 푼도 빚이 없을 수 있죠. 건저당 나중에 배우시면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은 나와요. 그러면 변제기 정했겠죠. 최고 얼마를 빌려줄 수 있다고? 갚았다가 이자 붙었다가 되겠죠. 이렇게 변제기 경과해서 요 빚을 실채무를 변제하는 게 건저당이에요. 그럼 요 당시에
요 당시에 매매 계약을 중개하게 됐다면 등기부에는 뭐는 나와 있어요? 채권 최고액 3호 나와 있지만 현재 빌려 쓰고 있는 실채무액은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어 없어요? 계속 증감 변동하고 있죠. 그래서 등기부에 없는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 의무가 없어요. 뭐만 설명하면 된다고? 채권 최고액만. 자, 그래서 확인 설명을 9가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9가지 사항을 아주 암기하시는데 일단 가격만 보게 되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죠. 계약 체결 전까지 하는 것이 확인 설명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 거래 예정 가격이 나와야 돼. 확인 설명 사항은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해요. 매매 계약에서 누구에게만 설명해요? 매수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니까 네가 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취득할 때 부담해야 할 지방세법에서 배우시겠죠?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있죠? 조세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고 세율은 몇 프로입니다라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한다고. 양도세 같은 것은 시험 출제 비용이 가장 높은데 개업 공인 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설명 의무는 없어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나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설명한다고. 9가지를 설명하려 보니까 유일하게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은 대장에 나오겠어 이거? 환경 조건 같은 것은 상태에 관한 사항이 3가지인데 이건 대장에 안 나오니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물건 내놓은 매도 임대인 찾아가서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 상태에 관한 사항이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물어봐야 성실 정확하게 설명될 거 아니야? 상태에 관한 사항만 확인할 수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구받은 매도 임대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제시할 수 있죠. 제시하면 제시받은 자료 가지고 설명하면 될 것인데 물어봤는데 지금 매매 목적물 아파트가 28년 돼서 28년 상태가 괜찮겠어요? 이건 집주인한테 물어봤는데 집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집 꼬라지 보면 모르겠냐고 갚을 수 있죠. 그 말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임대인이 불응할 수 있나 없나요? 자료 제공을 못 받았다 그 말이네. 그러면 내가 9가지 사항을 성실 정확하게 예외 없이 설명해야 되는데 상태에 관한 사항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집주인한테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여기도 불응했잖아요. 그럼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설명 안 해도 되겠는가? 어쨌든 확인 설명은 예외 없이 해야 하니까 불응한 사실도 불응했던 사실도 이 사람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내도인 임대인에게 상태를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네라고 불응한 사실을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합니다. 그 설명 들은 매수 임차인이 나는 그 물건 계약 못하겠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로 끝. 28년 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는 사람도 상태는 어떨 것이다 예상이 돼야 안 돼요. 가격은 좀 낮을 거 아니야. 들어서 다시 수리하겠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중개나 잘 해달라고 해서 계약이 체결된다고. 불응한 사실 설명했죠.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러면 확인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서식이 뭐라고요? 확인 설명서야. 그러면 불응한 사실도 어디는 적어줘라. 확인 설명서에 적어줘야 나중에 분쟁이 없을 거 아니야. 이 꼭 적어줘야 돼요. 매수인이 보통 꼬투리 잡는 게 상태 때문에 꼬투리 잡아요. 개업 공용에서도 집이 멀쩡한데 벽지 보니까 멀쩡하게 돼 있잖아요. 장마철 되니까 비가 누수가 심할 수 있잖아요. 곰팡이 막 피고. 그 상태에 관한 사항에서 설명도 안 했다가 양호 보통 적으면 안 돼요. 무조건 상태는 무조건 물어봐야 돼. 어떤 누수가 있는지 벽면 상태가 어떤지 일조량 어떤지 물어보고 물어본 내용을 대답해주면 그걸 꼭 적어줘야 돼. 불응했다 나오면 불응한 사실도 적어줘야 나한테 나중에 배상 청구 들어오겠죠. 난 상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설명을 하려고 상태에 관한 자료에 물어봤는데 집주인이 대답이 없습니다라고 좀 이따 보시면 확인 설명서에 기재한 란이 있어요. 적어줘야 돼. 소유자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는 받죠.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대. 성실 정확하게 설명이 이루어졌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죠. 설명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그럼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누가 써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 대표자. 분사무소에서는 누가요? 이거 항상 시험 나오면 분사무소에서 나오면 대표자만 돼요. 분사무소는 다 책임자 일을 해요. 그러면 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는 언제 써요?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었겠죠. 이제
중개가 완성되었다. 그 말은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서 쓸 거 아니야. 중개가 완성된 때 계약서 설명서를 써요. 계약서 설명서를 썼죠 지금.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계약서를 쓴다고 확인 설명 쓰고 누구한테 교부할 것인가? 매수인에게만 교부하면 되겠나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당연히 계약이 이루어지면 두 사람 앉혀놓고 계약서 설명서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당사자란 말은 매매 계약 당사자 누구? 매도 매수인에게, 임대 임차인에게, 쌍방에게. 그러면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겠죠? 하고 몇 년 보존할 것인가? 거래 계약서 몇 년 보존하겠어요? 몇 자요? 거래 계약 5자잖아. 5년이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 이게 작년까지는 4번을 보존하니까 4번 보존하. 손님에게 원본 주고 4번 보존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단속 나가보니까 보존하고 있는데 원본 보존하고 있는 부동산도 있더라고. 어쨌든 보존하면 되는데 법에서는 4번 돼 있잖아요. 실무사로 현장에 가보니까 원본 보존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어쨌든 보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풀었어요. 4번만 보존할 것이 아니고 원본 보존해도 돼요. 그 나중에 실무 가시면 전자계약서가 있어요. 전자계약서. 거기 이제 올해부터 출제 들어간다고 했는데 뭐 내용은 별거 없는데 전자계약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전자계약서를 쓰게 된다고. 그러면 그 문서를 전자계약서를 전문으로 보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있어요. 원칙은 4번 원본을 거래계약서면 몇 년? 5년. 설명서면 4번 원본을 몇 년? 3년 보존을 해야 하는데 개업공용인서가 거래계약서 설명서를 전자 시스템 들어가서 썼다고. 그럼 요걸 보관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랬죠. 전자문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 설명서가 여기 보관되어 있으면 따로 우리가 보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시험 나올 거야. 반드시 4번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원본도 가능해. 원칙은 보존을 해야 하는데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어디에서 썼다? 전자계약 시스템 들어가서 인터넷 상에서 썼다면 보존하는 사람 따로 있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보관되어 있으면 거기서 보관하니까 나는 별도로 보관 의무가 없다. 이게 큰 내용이에요. 자, 여기 거래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된 때문에 쓰죠. 그럼 여기는 가격 이름이 이제 예정자 빠지고 뭐 거래 금액이 나와야 된다고. 확인 설명할 때는 등기부 보고 매수인에게 갚고 소유자 누굽니다. 얼굴에 건전항이 있습니다. 권리관계 설명하죠. 여기는 권리관계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 권리관계 설명할 때는 뭘 제시하겠어요? 등기부 제시 설명했다고.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에 권리관계를 다 적겠나요? 계약서에 등기부에 있는 권리관계 다 적어줘요? 아니라고.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전되는 내용이 있죠. 매매 계약이면 소유권 이전이 되겠죠. 그 나중에 매매 계약서 안에 꼼꼼하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잔금 지급일은 언제, 잔금은 얼마 언제 지급하기로 한다 해놓고 잔금 지급 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교부한 데서 소유권 이전 내용을 적으면 돼. 우리는 권리관계를 다 적는 것이 아니고 권리관계는 뭐 해야 되고 설명했다면 설명한 내용 어디 적어요? 확인 설명서에는 권리관계가 다 들어가지만 계약서에는 권리관계를 다 적는 게 아니고 뭐 권리 이전 내용만. 표현이 유사해서 잘 틀린다 그 말입니다. 계약서에는 잘 나오는 것이 확인 설명서를 주란 말은 내가 확인 설명한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내가 설명한 내용과 달라서 손해가 발생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나한테 배상 청구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확인 설명서는 손님에게 중요한 소리 맞죠? 그러면 거래계약서에도 확인 설명서를 언제 교부했습니다라고 확인 설명서 교부한 일자도 적어줘라 이렇게. 이런 것들 시험 잘 나와요. 계약서에. 확인 설명서는 오늘 배우시겠지만 별도로 암기사항이 아닌 것이 확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줘라. 그것이 확인 설명서예요. 그럼 확인 설명할 때 가격 이름이 뭐예요? 예정 가격이면 확인 설명서에도 어떤 가격? 거래 예정 가격을 적는다. 표현이 요건 작성하는 시점은 계약서 작성할 때 쓰는 그죠? 여기는 예정자 들어간 이유가 확인 설명서는 다른 취지가 아니에요.
확인 설명한 내용 그대로 적어줘라 그 말이죠. 가격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거래 금액하고 예정 금액하고 내용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니 확인 설명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 쓰는 거 아니야? 확인 설명한 내용 그대로 계약서 쓸 거 아니야? 표현만 다른 거예요. 보세요. 만약 아파트 내놓은 사람이 4억 원에 내놨죠 지금. 네? 매수인 데리고 현장 안 내고 설명했죠. 그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한다고 물건이 너무 좋다고. 그런데 이제 저기 밀양에서 이사를 와 울산으로. 밀양 아파트 값이 비싸겠네. 여기가 비싸겠어요. 여기가 훨씬 비싸겠죠. 밀양 아파트 팔고 요즘 대출 잘 돼야 안 돼요? 대출 받아봐도 아파트를 못 사게 될 거 아니야. 물건 너무 마음에 들어 한다고. 그래서 소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설명대로 매수인이. 제가 지금 밀양에서 이사 와야 되는데 팔고 넘어왔는데 대출 확인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네요. 매매 대금에서. 1,000만 원만 낮춰주면 바로 계약 쓰겠다 이렇게 해. 그럼 4억 원에 합의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설명한 가격은 4억이잖아. 그 가격이면 예전 가격이죠. 합의가 안 됐다고. 그럼 계약 쓸 일이 없죠. 그럼 소장은 계약서 써서 보수받으려면 매도인 찾아가서 사정해봐야지. 사모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너무 꼭 붙여요. 손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지금 촌에서 넘어다 보니까 돈이 대출금 한 1,000만 원 부족하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좀 양보하시 1,000만 원 정도만 낮춰주면 바로 계약 쓰겠답니다. 손님이 팔고 나올 것 같으면 1,000만 원 낮춰줄 수 있어 없어요? 3억 9천을 다시 설명한 거 아니야? 그 소리 듣고 매수인이 3억 9천 설명했죠. 설명하고 있는 가격 이름 뭐예요? 예전 가격이지. 그럼 합의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계약서에 얼마 적어요? 3억 9천 적죠. 확인 설명서에 3억 9천. 그러니까 표현만 확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기 때문에 표현만 예전 가격이지 내용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서에만 쓰는 표현이 독특하게 3가지 있어요. 거래 계약서에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매매 교환 매차 계약서는 민법에서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그랬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또는 소속의 중개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써야 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 써야 됩니다.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이면 누가? 책임자가. 반드시 써야 되는데 작성할 때 법에서 매매 교환 매차 계약서 서식을 정하고 있는가 보니까 법에 정한 표준 서식은 없더라고.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법에서 이거 써라 라고 정해놓은 서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당사자의 약정한 내용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걸 표준계약서 만들기 쉽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법정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써야 되죠. 법정 서식이 없다, 표준 서식이 없단 말은 계약서 형식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고. 법에 정한 서식이 없으니까. 그럼 당사자는 임의로 형식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백지를 써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쓸 때 법에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법에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넣어서 작성만 하면 된다고. 법정 서식이 없어요. 형식 제한이 없다고. 계약서 형식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계약서는 어떤 금액? 예정차 빠지고 거래 금액 적죠. 계약서 형식을 보면 총 매매 대금은 4억 원을 한다. 적고 계약금 4천만 원은 계약 체결 시에 개업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중도금 얼마 언제 지급한다. 잔금 얼마 지급한다. 적어요 안 적어요?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적죠. 그래 예정하면 안 돼요. 몇 년 보존한다고? 4번이나 원본을 5년 보존이 원칙이죠.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나는 보존 의무는 없다. 앞에서 일반 중개계약서 들어보셨죠?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 특이하다 그랬죠? 거래계약서만 법정 서식이 없어.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은 있다고. 작성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국토부 장관이 법정 서식을 만들어놨죠. 사용 작성 의무가 없어서 안 쓰니까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되죠. 써야 되는데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고. 권장 규정은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거래계약서밖에 없어.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좀 이따 보겠지만 법정 서식이 있어요. 있고 반드시 써야 돼. 전속 중개 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반드시 써야 되죠. 있고 반드시 써야 되면 국토부 장관이 권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데 안 쓰니까 권장하고 써야 하는데 없으니까 권장한다 이렇게. 서명 및 날인해야 하네요.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거래계약서하고 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 요거 두 개 빼고 나오면 싹 다 서명 또는이야. 전속중개계약서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음 시간에 다음에 가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배우시겠죠. 거기에도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변경 신고서가 있어요. 거기도 서명 또는 우리가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전체를 틀어서 서명 및 하는 것은 뭐하고 뭐만 거래 계약서하고 설명서에만.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어요? 서명 및 날인을 왜 한다 그랬어요? 내가 일한 것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이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서명 및 날인하라고. 누구는 책임져야 돼? 기업공인사 무슨 책임져야지. 지가 일을 해도 책임지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도 책임 있죠. 그러면 소속이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나 없나요? 소속도 중개 업무를 수행했죠. 그럼 소속이 일한 것이 잘못되면 지도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있고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되니까 책임 있죠.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당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누가 있으면 소속이 있으면 소속까지만 서명 및 날인. 법인이면 누구하고 대표자와 당해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이 있으면 소속까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하고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까지만.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어.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가 없고 보조는 서명 및 날인 의무는 없어요. 아주 험한 시절에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옛날에 억수로 문제가 꼬아냈다고. 보세요. 요즘에 아직까지 문제, 옛날 문제 가지고 계시면 그 문제를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중개보조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없다는 말이지. 서명 날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서명 날인은 괜히 이야기했네. 입을 안 열어야 되는데. 서명 및 날인을 보조원이 하게 되면 손님에게 불리해요, 유리해? 유리하지. 책임질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의무가 없단 말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금지하겠나요? 의무가 없다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확인 설명할 수는 있다고. 할 수 있다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죠 이거. 자, 여기까지가 거래계약서까지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제재가 이게 다 중개 업무야 아니요 지금? 중개 업무 맞죠? 이건 다 제재가 뭐가 돼야 돼? 업무정지 되겠죠? 25일 때까지는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것도 중개 업무여서 업무정지였다고. 그런데 25회 그쯤 26회 때 바로 바뀐 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 때리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 확인 설명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상태 때문에 상태에 대해 설명되는 바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3개월 가더라고. 업무정지 3개월 때리면 3개월 동안 가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제재가 가혹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 설명은 지금 현재는 업무정지하면 안 되고 500만 원이야 과태료 받겠어. 업무정지가 제재가 강한 거예요. 500만 원이 제재가 강한 거야. 업무정지. 지금 현재야 뭐 500만 원이 더 아까울 수 있겠네. 그죠? 나 업무정지 받으려합니다. 그렇게 해도 업무정지는 안 나와. 500만 원이야 과태료예요. 대충 한 200만 원 150만 때려요. 요거 빼고 나머지는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하지 않았다.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 교부 보존 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야. 됐죠? 쉬었다가 교재 확인하죠.